우리 딸 뭐해? 주말에 엄마 집에 좀 놀러 올래? 나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이번 주 주말에?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무슨 일이 있기는. 너 다음 주에 생일이잖아.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아, 내 생일이구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도 못 쓰고 있었다. 알겠어.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내려갈게. 그래, 우리 딸 좋아하는 양념게장 좀 해놔야겠다. 또 먹고 싶은 거 있니? 양념게장이면 충분해. 뭘 많이 하지 마.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잖아. 요즘 물가도 비싼데 그냥 딱 먹을 만큼만 해. 그래도 우리 딸 시집가고 처음 맞는 생일인데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지. 반찬도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저번에 가져간 반찬 다 먹었으면 올 때 빈통 꼭 가져와. 알겠어. 안 그래도 엄마 파김치 맛있다고 김서방이 다 먹더라. 그러니 이번에도 파김치 좀 담궈놨는데 갈 때 다 가져가. 우린 또 만들어 먹으면 돼. 내가 엄마 아빠 먹을 것까지 다 뺏어가는 것 같네. 용돈도 많이 못 주는데 맨날 받아가기만 하니까 미안하잖아. 용돈은 무슨, 우리 용돈 안 줘도 돼. 엄마 아빠 아직 일하잖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너희들이나 빨리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 알겠어. 엄마는 맨날 그 소리야. 아 맞다. 이번에 아빠랑 엄마가 너 생일 선물로 반지 하나 맞춰놨거든. 반지? 갑자기 무슨 반지? 엄마 예전에 사놓은 실반지 2개 있거든. 그거 어차피 안 끼고 다니니까 이번에 녹이고 아빠가 돈 보태줘서 5돈짜리 금반지 맞춰놨어. 너 주려고 한 거니까 오면 가져가. 5돈? 요즘 금값이 얼만데. 갑자기 나한테 반지는 왜 해줘? 나 필요 없으니까 엄마하고 다녀. 너 결혼할 때 우리가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해. 엄마랑 아빠가 생일 선물로 준비한 거니까 아무 말 말고 받아가. 5돈이면 내가 반지로 끼고 다니기엔 너무 크잖아. 그냥 엄마가 해. 아니면 좀 보태서 나중에 아빠 목걸이로 해주던가. 우리 나이에 금붙이 몸에 걸치고 다녀봤자 뭐 하겠니? 일부러 아무 문의 없이 그냥 민자 반지로 맞췄으니까. 너가 맘대로 다시 세곡 맡기던지 아니면 나중에 딴 거 할 때 보태서 해. 아, 진짜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내 나이에 생일 선물로 5돈 금반지는 너무 크잖아. 나중에 돌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 그냥 우리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뭐 안 해줘도 된다니까. 이미 충분히 많이 해줬어. 나 결혼할 때도 엄마 아빠가 혼수 거의 다 해줬잖아. 이것보다 어떻게 더 많이 해줘? 그래도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자식이라곤 딱 너 하나뿐인데. 아빠는 아직도 방문 열면 너가 있을 것 같다고 하신다. 퇴근하면 너 방문 먼저 열어보셔. 진짜 주책이야, 주책. 알겠어. 주말에 내려갈게요. 엄마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가야겠다. 아빠 좋아하는 소금빵도 사와. 너희 아빠 요즘 소금빵에 완전히 꽂히셨더라. 아빠 완전 신세대네. 나보다 유행이 더 빠른 것 같아. 아무튼 알겠어. 주말에 봐요. 저는 올봄에 결혼한 31살의 새댁이에요. 외동딸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 품을 벗어나 본 적 없었고, 저희 집이 그렇게 유복하진 않아도 정말 화목한 것 하나만으로는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크게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주말이 되면 세 식구가 전국 팔도 놀러 다니며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와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저도 사회생활 시작한 뒤로 남자친구가 생겼고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몇 달 후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무려 5돈짜리 금반지를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금을 좋아할 나이는 아니긴 해도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습니다. 금반지를 끼고 다니긴 애매한 직장이라서 나중에 돈을 좀 보태 팔찌를 하나 만들어 차고 다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집안 청소를 하며 확인했더니 제 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안방 옷장에 내 반지 못 봤어? 반지? 무슨 반지 말하는 거야? 아니, 몇 달 전 내 생일 때 우리 부모님이 주신 반지 있잖아. 5돈짜리 금반지. 아, 그거? 당신 하고 다니지도 않았잖아. 갑자기 그건 뭐하러 찾아?
그걸 회사에 끼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럽잖아. 괜히 잊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금 방 청소하고 옷장 정리했는데 내 반지가 사라져서 물어보는 거야. 그거 안 차고 다니길래 필요 없는 건 줄 알았는데. 필요 없긴 왜 필요 없어? 금이잖아. 당신이 끼고 나간 거야? 손가락에 맞지도 않을 텐데. 아,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 목걸이 새로 한다길래. 마침 집에 안 쓰는 금이 있어서 녹여서 보태라고 가져다 줬어. 2냥짜리 목걸이 한다길래 너무 얇을 것 같아서 당신 그 반지 녹여서 보태라고 했지. 뭐? 어머님 가져다 드렸다고? 내 걸 말도 없이 어머님을 가져다 드리면 어떡해? 저번에 봤던 목걸이가 내 반지가 들어간 목걸이였구나. 맞아, 어차피 당신 안 하잖아. 이번에 우리 엄마 목걸이 할 때 보태주고 나중에 당신 필요하면 그때 다시 사주던지 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긴 말 안 할게. 내 반지 도로 찾아와. 이미 녹였다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와? 엄마 목걸이라도 잘라서 가져다 줘? 어머님 목걸이를 잘 나오던지 돈으로 받아오던지 해. 5돈 다시 맞춰서 내 눈앞에 가져와. 이미 주고 없는데 그냥 잊어버려. 나중에 당신 필요할 때 내가 다시 해준다니까? 엄마한테 준 걸 어떻게 받아오냐? 나 지금 필요하니까 가져오라고.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어머님한테 가져다 줄 수가 있어? 난 당신이 안 하고 다니니까 필요 없는 줄 알았어. 일단 진정 좀 하고 나랑 대화를 하자. 아무리 좋은 금붙이라고 해도 장롱에 처박아 놓으면 돌덩이나 마찬가지야. 누군가 그걸 예쁘게 차고 다니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차고 다니건 처박아 놓건 내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빨리 다시 찾아와.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까? 내가 어머님 댁에 뺀지 들고 쳐들어가야 정신 차리겠니? 뭘 또 그렇게까지 해? 알겠어. 내가 그럼 새로 5돈 맞춰줄게. 이제 됐지? 당신 돈 있어? 5돈이면 요즘 250이야. 그 정도 돈이 어디 있는데? 그냥 카드로 사면 돼. 당신이 반지 다시 가져오라며? 그러니까 그걸 왜 당신 돈으로 사오냐고. 당신 용돈으로 감당할 수 있어? 그냥 어머님한테 준 거 다시 가져오라니까. 그걸 어떻게 다시 가져와? 엄마한테 준 걸 어떻게 받아와?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앞으로 반년 동안 용돈 안 받을게. 한 번만 더 내 물건 어머님한테 가져다 주기만 해봐. 그날이 우리 결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알겠어. 진짜 미안해. 난 당신이 안 쓰는 건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준 거야. 앞으로는 다신 안 그럴게. 정말 황당하게도 제 반지는 이미 목걸이로 변해 어머님 목에 걸려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열이 받았고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하나까지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이 없었다며 싹싹 빌어서 한번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남편은 본인 비상금을 탈탈 털고 카드까지 긁어서 반지를 다시 사왔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용돈은 반만 받기로 했네요. 다시는 제 물건을 마음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믿어보려고요.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아직 애라고 하던데 이렇게 철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파트 101동 2202호에 사시는 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이번에 2102호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우리 아파트 맘카페에 가입하셨더라고요. 카톡 아이디 보고 연락드려요. 아, 네. 이사 오신 거 환영해요. 그런데 무슨 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다 하셨어요? 앞으로 이웃 사이가 되었으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에 맘카페에 올린 글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키우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린이집 다니는 딸 키우고 있거든요. 같이 애들 키우는 엄마들끼리 서로 연락도 하고 가깝게 지내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이 동네 작년에 이사 와서 아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오며 가며 인사드리고 친하게 지내면 서로 좋겠네요. 전에 살던 동네에서도 이렇게 엄마들끼리 알고 지내니까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앞으로 단지 내에서 만나면 자주 인사드릴게요. 네, 이사 오신 거 환영해요. 지금으로부터 3달 전 우리 아랫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엄마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친목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집 주소를 보고 아래층 여자가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보통 카페에서만 서로 교류를 하는 편이지
개인적인 연락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좀 의외였어요. 하지만 성격도 밝은 편인 것 같고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키우는 처지라서 알고 지내면 나쁠 건 없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다 보니 엘리베이터에서도 종종 마주치고 단지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 아는 척하고 인사하는 사이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지내다 보니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 사소한 것에 예민하고 작은 물건을 자주 빌려가서 갚는 법이 없더라고요. 아래층인데 혹시 애들용 해열제 좀 있을까요? 갑자기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집에 약이 똑 떨어졌네요. 그거 요즘에는 편의점에 가도 24시간 다 팔 텐데 약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애가 아픈데 혼자 두고 나갈 수도 없고 이 정도로 응급실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해열제 하나 먹이고 재우면 아침에 열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애 먹던 게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지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 면목이 없네요. 아니에요. 애가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해열제 찾았어요. 어떻게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살랑살랑 뭐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평소에는 작은 생활소음마저 시끄럽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항상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고 적어도 내가 가해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의하면서 살았는데 아래층에 사는 여자는 작은 소리마저 참지 않고 바로바로 시끄럽다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래층인데 혹시 방금 거실 쪽에서 안방 쪽으로 걸어가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저희 세 식구 모두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중이에요. 아무도 움직인 적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발소리 엄청 크게 들렸거든요. 우리 애가 안방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깰 정도였어요. 저희가 확실한가요? 진짜 아무도 안 걸어 다녔어요. 일단 조심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윗집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밤 8시 넘었는데 가급적이면 과한 활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온 식구가 하루 종일 슬리퍼 신고 생활하고 있고 거실이랑 복도에는 소음 방지 매트도 다 깔아놨어요. 아무튼 시끄럽다고 하시니까 더 조심할게요. 저희 집에 어린애가 있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이사 온 지 며칠 후부터 지속적으로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저희도 한참 혈기왕성한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예전부터 층간 소음에는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에게도 항상 슬리퍼를 신겼고 집에는 곳곳에 소음 방지 매트를 두껍게 설치해놨죠. 혹시나 저녁에 애가 뛰고 시끄럽게 굴까봐 저희 퇴근하면 매일 1시간 이상 아파트 놀이터와 집 앞 공원에서 아이와 뛰고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그렇게 놀고 나서 집에 오면 기운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바로 씻고 9시쯤 잠들어요. 그 전에 살던 분들과는 한 번도 소음으로 마찰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이사 온 아래층은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아래층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심지어 저희 가족이 다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도 아래층의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저기 이 시간에 안 자고 뭐 하시는 거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다 자고 있었어요. 아니 새벽 4시에 하긴 뭘 했다고 그러세요? 위에서 쿵쿵 걸어다니고 두두두두 소리도 나는데 저희 애도 자다가 깨서 울고 있고 진짜 애도 너무 하시네요. 저희 아니라니까요? 저희 식구 다 자고 있었다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안 자고 시끄럽게 굴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거예요. 아니 신고 아무리 해보세요. 저희는 정말 자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시간에 이런 연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헛소리를 듣고 이런다는 말씀이세요? 정말 뻔뻔하시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주말엔 집에 있는 것도 싫어져서 짐 싸들고 캠핑을 하러 온 가족이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아래층에서 연락을 해대는 바람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 차라리 밖에 나와 있으니 마음만은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을 비웠음에도 아래층 사람의 컴플레인은 계속되었고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서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청소기를 돌리시는 건가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복수할 겁니다. 저기요, 저희 가족 지금 캠핑 나왔어요.
위층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희 집에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누가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한밤중에 청소기 돌리는 몰상식한 사람들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도 앞으로는 소리 들릴 때마다 복수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 뒤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아래층에서 쿵쿵 천정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낮이건 밤이건 새벽까지 그러고 있으니 진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말 저희가 무슨 짓이라도 했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정말 세 식구 모두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도 아래에서 저러니까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부랴부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았어요. 차라리 위층에서 시끄럽게 구는 게 낫지 아래층에서 저러니까 답도 없더라고요. 무조건 1층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집을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놨고 정말 다행히도 좋은 1층 집을 빨리 구해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할 때 계약하러 온 사람들을 보니 3남매를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쌍둥이와 6살 딸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보통 기운이 넘치고 개구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넘겨준 건 아니지만 솔직히 기분 좋았어요. 우리 식구가 이사 나오고 그 다음 날에 그 사람들이 바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3일도 못 가서 아래층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오늘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위층에서 애들 축구 시합이라도 하는 건가요? 해도 정말 너무하지. 집에서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하도 시끄럽다고 하셔서 그냥 저희가 집 내놓고 이사 왔으니까 앞으로 새로운 이웃 주민이랑 잘 지내보세요. 이사 갔다고요? 아니, 대체 어떤 분들이 새로 오셨길래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농구공을 방바닥에 튀기는 것 같은데. 계약할 때 보니까 그 집 아이들이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셋인데 엄청 개구쟁이들이에요.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저런 사람들한테 집을 팔면 어떡해요? 지금 뛰고 구르고 난리 났네. 아이고, 애 많은 사람들한테는 집을 팔지 말았어야죠. 한번 친하게 지내보세요. 좋은 분들 같은데? 정 못 버티겠으면 저희처럼 이사 가시던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웃이 힘들게 하면 이사 가야죠. 별 수 있나요? 이 사람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진짜 들고 뛰고 완전 난리 났어. 어떡해 정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앞으로 연락할 일 없으니까 차단할게요. 수고하세요. 그렇게 아래층에 이웃이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저희는 이사를 하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하게 된 이사지만 1층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이한테 뛰지 말라고 눈치 줄 필요도 없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위층에는 나이 많으신 노부부가 사시는데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집에서 마음껏 뛰고 쿵쿵대며 걸어다녀도 눈치 볼 사람 없고 신경 쓸 아래층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아이도 너무 만족하고 있고 홧김에 이사지만 진작 올 걸 그랬나 봅니다. 아래층에 살던 여자도 저희 대신 새로운 이웃과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소음에 민감하면 단독주택 짓고 혼자 살던가 맨 꼭대기층에 살지 뭐하러 중간층 집으로 이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저희랑 살 때가 좋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